트로트 여제 하면 떠오르는 사람 바로 가수 송가인 씨죠. 데뷔 13년 만에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을 하면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송가인 씨가 갑작스럽게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긴급 공지를 띄웠다고 합니다. 그 속사정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임주희 변호사, 갑자기 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네, 송가인 씨의 소속사 측에서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송가인 매니저를 사칭하면서 이제 가게들, 소상공인들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물품 대리 구매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송가인 씨가 이제 공연이 끝나고 회식을 해당 식당에서 할 건데 물품을 미리 대리 구매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송가인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바란다, 이런 입장문이 나온 겁니다. 사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단체 주문인데 그것도 사실 송가인 씨 매니저라고 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쁠 것 같거든요. 근데 노쇼뿐만이 아니라 돈까지 가로채 갔다는 거예요? 정말 수법이 악랄해요. 요즘같이 경기 어려운데 송가인 씨가 우리 가게 와서 식사한다, 회식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송가인 씨의 소속사라고 하면서 명함 같은 것도 보내면서요. 우리가 단체로 44명 정도가 갈 거고 뭐 11테이블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와인을 특정 업체에서 미리 구매해달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배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나중에 우리가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그 와인 비용도 결제하겠다고 하니까 이 해당 가게 입장에서는 송가인 씨 회식 꼭 여기서 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또 고객의 부탁이다 보니 거절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믿을만하게 문자도 보내고 심지어 중간에 우리 정산이 필요하니까 영수증도 미리 발행해달라고 해요. 그래요?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니까 이 물품까지도 대리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뭐 간이 영수증도 달라. 저 정도면 사실 자영업자가 속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렇게 연예인 소속사나 제작사를 사칭해서요 중간에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신종 사기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가수 윤종신 씨가 공연이 있는데 끝나고 지인분들, 뭐 연예인분들이랑 간부급 스태프들이랑 해서 회식을 원하시는데 저희 내일 단체로 예약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마 배우분들도 좀 같이 방문하실 것 같아서 혹시 와인을 좀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배우님께서 자주 가시는 회식 장소에 연락해보니 주류업체 명함을 하나 주셨습니다. 먼저 준비 좀 부탁드리고. 황성필 부대변인. 그런데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님이 예약을 하는데 유명인을 앞세워서 얘기를 할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 같거든요. 손님인데 뭐 꼬치꼬치 물어보면 사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연예인 매니저를 사칭해가지고 자영업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정말 특정 범죄로 좀 지정을 해가지고 엄중 처벌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다가 방방곡곡 좀 알려야 돼요. 이렇게 처벌이 엄하다는 걸 알아야지 이런 나쁜 짓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정한 처벌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수사당국에서 이게 그러니까 개개별의 사기 범죄가 아니라 이걸 조직 범죄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번에 송가인 씨도 알린 이 범죄 유형이 우리가 흔히 노쇼라고 합니다. 이 노쇼가 예약해놓고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많이 발생했던 건 정말 단순히 골탕 먹이기 위한 거였습니다. 예약해놓고 그냥 안 나타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인데 사실상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이득도 없거든요. 단순히 화풀이라던가 어떤 감정적인 분출을 위해서 이런 노쇼가 있었다면 요즘 조직적으로 어떤 물품을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산적인 이득까지 취득하는 새로운 노쇼 유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집단적, 조직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수사당국에서도 이것이 개개인이 다른 건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 연관될 가능성까지 있어 보인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송가인 씨는 좀 빠르게 그렇게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유형, 유명인을 사칭한다거나 회식을 사칭하면서 물품 구매를 유도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간절한 좀 심리를 교묘히 악용한 사례이기도 한데 근데 송가인 씨가 과거에 보니까 장사가 안 될 때 나 그 심정 좀 잘 안다, 이런 글을 남겼었더라고요.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송가인 씨가 직접 장사를 해봤다는 얘기인가요? 네, 송가인 씨가 사실
이 트로트로 유명해지기 전에는 너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비녀를 직접 만들어서 뽑았고 그래요? 오 경연대회 결승전 전날까지도 비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잘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송가인 씨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안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가난했던 무명 시절에 비녀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녹록지 않았을 때 송가인 씨에게 가장 의지가 됐던 사람은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엄마 무병장수 정성으로 키워나온 엄마 아리랑 사랑하는 내 어머니. 자,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이 효자, 효녀 수식어가 어울리는 연예인 하면은 사실 송가인 씨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이름이 어머니에게서 따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송가인 씨 하면은 사실 효녀 가수로도 통하고 있어요. 그만큼 평소에 어머니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송가인 씨는 이게 본명이 아니고 예명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요? 성송 예. 씨가 어머니인 송순단 명인의 그 성에서 따온 거라고 해요. 어머니의 성인 송을 따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뜻하는 가,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인 이렇게 예명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정말 각별하다고 합니다. 이 송가인 씨의 어머니가 이제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가인 씨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무병을 앓으면서 굉장히 아팠는데 네. 그 가운데도 정말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뒷바라지했다. 이거 잘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송가인 씨가 최근에는 어머니가 공연을 하는 장소에도 찾아가서 직접 일일 매니저를 자처하기도 그래요? 했거든요. 예.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송가인 씨가 어머니를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는지 잘 드러낸 사례였다고 합니다.